2027 초등 특수교사 임용 초등교육과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들 보시면 앞에 칠판에 선생님 보십시오. 칠판 보시면 공부의 이제 출발점이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이론과 기출을 서로 병행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론을 피드백하는 형식으로 선생님들 공부하는 게 선생님들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먼저 이론이라는 걸 뭘 말하냐면 2022 개정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지도서라는 걸 만들. 지도서는 학교에서 교사가 애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잖아요. 그럼 지도서는 총론 부분이 있고 강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서 총론, 강론이 있고 그 다음에 학자들의 이론, 각 교과 교육론. 선생님 대학에서 수학과 교육론, 국어과 교육론 이런 과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쭉 우리가 공부합니다. 특히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라든가 성취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과목별 내체표에 제시된 내용 요소나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 내용 요소나 성취 기준에서 이거 어떤 내용이 신설되었는가 이 신설된 내용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교육과정에 신설된 내용을 자 무엇과 연관지어야 돼? 그렇지. 지도서 강론과 연관지어서 공부해야 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자, 여기서 교육과정이라 하면 초등교육과정 공통 특수교육 교육과정. 그 다음에 이 교육과정을 학교에 적용하려면 뭐가 필요해? 교과서. 그럼 교과서를 보고 교사가 가르치겠지. 그때 필요한 게 지도서. 지도서는 총론이 있고 뭐가 있더라? 강론이 있더라. 총론은 지도서에서 앞에 이론적인 설명드리고 강론이 지도의 실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총론과 강론을 만들 때 여러 학자들 이론들을 뭐 할까 우리가 활용하겠죠. 그게 이제 교과 교육론이라는 거예요. 국어과 교육론, 수학과 교육론, 삐아제 이런 사람들, 브루너 이런 사람들을 공부합니다. 자, 이런 걸 이론이라고 이론. 그럼 이런 이론을 공부할 때 자, 기출 문제를 묶어서 공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출을 풀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이론에다 뭐 할까? 개념 체크해서 피드백 하겠죠. 그래서 이론 기출 다시 이론 피드백이야. 자, 이런 패턴에 맞게 저는 어떻게 강의하냐면 1, 2월 달에 이론 뽀개기, 3, 6월 달에 지도서, 강론 뽀개기, 7, 8월에 족보. 자, 족보 뽀개기를 누적식으로 지금 판다. 쭉 보자 선생님들 그 말이야.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교재 명칭입니다. 이론을 강론을 쭉 공부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럼 이론 개정교육 2022 개정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교과 교육론. 그러니까 이론에는 강론보다는 교육과정과 총론과 교과 교육론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걸 적용한 교과서를 바탕으로 교사가 애들을 지도할 때 활용하는 게 뭐야? 강론. 그래서 강론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7, 8월에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한 단고나 교재가 족보보기 교재입니다. 이제 족보를 7, 8월에 선생님들 쭉 공부를 해요. 자, 근데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7, 8월에 족보보기가 조금 부담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용이 선생님들 적은 내용은 아니에요. 왜? 족보를 단고나하기 위해서 이론, 강론, 자, 기출은 초등, 중등 임용고사 뿐만 아니라 초특 임용고사, 중특 임용고사, 유치원 임용고사 기출까지 총망라했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기출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좀 버거워요. 자, 그리고 또 기출에서 출제가 잘 됐던 것들을 중심으로 주제를 잡아가지고 쭉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단고나를 활용하는데 이게 7, 8월 좀 버거워서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들 1월부터 주 2회 줌으로 7, 8월에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족보보기를 1월달부터 조금씩 차곡차곡 반복 심화하겠습니다. 즉 별도의 수업 이외에 줌으로 자 인강 직강생들에게 제가 몇 월날 줌 수업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줌으로 이 수업을 족보보기를 1, 2, 3, 4, 5, 6, 7, 8 5, 6까지 쭉 갈 겁니다. 7, 8월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쭉 정리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이론, 강론, 기출을 단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수험 생활에서 중요한 게 모든 어떤 시험이든지 기출은 정말 중요합니다. 방금 전 시간에 우리 기출문제 분석했죠. 자, 기출을 볼 때 선생님들 한 번 풀고 버리지 말고 최소 3회를 봐라 그 말이야. 먼저 한번 쭉 보고 뭐가 출제가 되었네. 아, 이건 빈칸 메우기 검사의 장점을 교육과정 중심 측정과 연관지어서 그 다음에 효능감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게 출제가 되었었네. 교육과정도 출제가 되었었고 특수 교육학도 출제가 되었었네. 라는 걸 감을 잡아야 돼. 그리고 한번 쭉 풀어보면서 이거 오답이고 이거 왜 틀렸지? 정답이 왜 이거 되지? 자, 그리고 나서 얘는 내용 체계표를 묻는 문제가 되었고 얘는 내용 체계표 중에서 개념을 많이 물었고 얘는 가치 태도의 문제를 많이 물었구나. 나름대로 기출을 유형별로 선생님들 분석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왜 이게 답이 될까? 왜 이게 답이 아닐까? 이걸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답이 되고 아닌가를 분석할 때에는 기출문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문 파악이 중요합니다. 방금 내려가고 선생님들. 분명히 출제자는 밑줄친 기억이잖아, 기억. 그럼 우리는 밑줄친 기억만 읽고 문제를 풀어요. 그게 아니야. 기억 전후를 다 봐야 돼요, 선생님들. 이걸 통해서 지문 속에서 어떤 함정, 힌트가 있나 없나. 출제자가 왜 이걸 정답으로 할 것인가? 내 관점이 아니라 출제자의 관점에서 의도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어떻게 이게 대비하냐면 이 부분을 동일 기출을 선생님들 기출 문제집이 있거든요. 동일 기출을 계속 반복 심화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기출 문제 속에는 교육과정 문제, 총론 문제, 강론 문제, 교과 교육론 문제 등이 쭉 여러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 2월은 주로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교과 교육론을 중심으로 문제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3, 6월은 강론을 중심으로 동일한 이런 문제를 계속 나선형으로 반복 심화한다 그 말이야. 그리고 7, 8월은 과목별로 기출을 변형합니다. 이 기출을 변형해서 이제 쭉 문제로 만들어서 풀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대 모의고사 국수사과는 초등특수는 초등교육과정을 초등 임용을 준비하는 선생님과 동일하게 해야 돼. 그럼 초등은요 각 교대에서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모의고사. 그럼 거기서 이제 제가 국수사과를 초등특수는 국수사과를 중심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문제를 사용할 수가 없어. 그 대신 제가 그 문제가 어디서 출제가 되었는가, 또 제가 사실은 수업하지 않았는데 이런 게 출제가 되었구나. 그걸 제가 쭉 정리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수업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내 약점이 뭐고 내가 어떤 부분이 취약한가를 파악하고 또 선생님들 이제 교대 모의고뿐만 아니라 학원 선생님들의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걸 같이 풀어보면서 리허설하는 실전처럼 똑같이 풀어본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중요한 건 왜 이게 답인가, 답이 아닌가, 오답, 개념이 부족해서 내가 틀렸는가, 아니면 알면서 틀렸는가, 시간 분배가 안 됐는가, 아니면 멘탈 관리가 흔들렸는가, 이런 걸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뭐 하냐면 계속 7, 8월 때까지 쭉 공부했던 족보뽀개기에 계속 뭐 해야 돼? 단고나를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해가는 거야. 계속. 추가적으로. 수직적 단고나가 뭐냐면 이거 이제 족보뽀개기를 이렇게 각 교과별로 이렇게 있으면 국어, 수학, 사회 이렇게 하나씩 공부한 하나씩 이게 바로 이제 수직적 단고나입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선생님 뭐가 있냐면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문제 풀다 보면 봤는데 찾다가 시간 다 가요. 그럼 단고나를 해놓으면 찾는 시간도 줄일 수 있단 말이야. 시간을 아낀다는 건 점수의 손실을 줄인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또 이 자주 물어보는 어떤 개념 있잖아. 이런 것들로 이제 쭉 단고나가 이루어져야 돼. 저도 그랬으니까 단고나는 그 기출에서 자주 됐던 걸 테마를 잡아가지고 쭉 정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선생님들 저하고 단고나를 쭉 해갈 겁니다. 같이. 또 바로바로 단고나에 반영해라. 새로 알게 된 개념이 있으면 족보뽀개기에 반영해야 돼요, 선생님들. 틀린 문제 또 단고나에 제시된 족보뽀개기의 동형 기출에 어디에서 나왔는데 틀렸는가 쭉 파악해 봐야 돼요, 선생님들. 그러면서
단고나의 내용에서도 반복하다 보면 이 부분은 중복이 됐구나. 이 부분은 필요 없네. 점점점 자기가 줄여가게 돼. 줄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그리고 그것을 시험장에 가져갑니다. 자, 근데 이렇게 수직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교과별로 공부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선생님들 좀 전에 봐봐. 초등교육과정의 빈칸 메우기, 기본교육과정의 빈칸 메우기, 특수교육과정의 빈칸 메우기. 이제 용어가 동일한 용어인데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이걸 잡아야 돼요.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수평적 단고나. 그럼 이제 이런 헷갈리는 개념을 묶어라. 이게 수평적 단고나로 이제 제가 공룡 뽀개기라는 교재에서 이걸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 이거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초등, 기본, 특수 교육학을 서로 연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가 되는 것들은 제가 나름대로 쭉 정리해서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제가 예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총 이 5가지 정도가 선생님들 우리가 공부하는 선생님들 방법이에요. 방법. 자, 그럼 이거 선생님들 기출을 바탕으로 족보, 그 다음에 공룡 뽀개기 있죠. 요걸로 이제 단권하자 그 말입니다. 그럼 족보 뽀개기가 어떻게 되냐면 족보 뽀개기. 예를 들면 선생님들 이거 올해 나왔던 교재인데요. 국어하면 초등교육과정 국어족보가 있고 초특 통합형 국어족보. 이게 뭔 말이냐면 이거 있잖아. 조금 전에 문제를 봤더니 A면 7번 문제는 초등교육과정 문제를 그대로 가져왔잖아.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초등교육과정 국어족보라는 걸 이제 바탕으로 교재를 만들었고, 근데 4번, 5번, 6번 문제는 국어인데 통합형, 특수교육학과 초과정, 기본교육과정에 통합되어 있죠. 이제 그 부분의 문제, 내용이 통합형 국어족보라는 거예요, 선생님.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 보시면, 먼저 선생님들 봐봐. 이론 뽀개 교재로 수업했으면 인출해야 돼, 인출. 그러니까, 내가 뭘 알고 있는가, 뭐가 모르고 있는가를 제목 보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 그래서 쭉 이렇게 교재에서 제목을 제시했고, 찾는 시간을 줄여야 돼. 그래서 페이지를 다 수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선생님들 뒤에 쭉 이제 족보 1, 족보 2, 그리고 페이지가 있는 거야. 이건 선생님들 교대 모고라든가 학원 선생님들의 모의고사를 풀 때에도 자료 찾기 굉장히 쉬워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을 중심으로 정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정리가 되어 있으면 뭐가 중요하더라? 기출. 자, 그래서 봐봐. 여기서 이제 뭐 소극적, 적극적 듣기 또는 칭찬, 조언이라는 말 있잖아요, 선생님들. 공감적 듣기 또는 뭐 나전단법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쭉 이런 말 또는 뭐야? 맞장구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 공부했으면 이런 것 관련 뭘 알아야 될까요? 기출 문제를 모아봐야 돼. 자, 이 기출은 그냥 기출은 초등교육과정 기출이야. 자, 초특 기출, 또 초특 기출, 그 다음에 중등이에요. 그러니까 중특수가 있고 중등특수가 있고 중등임용고사. 자, 하나의 테마, 하나의 주제에 기출을 다 묶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선생님들 7, 8월 달부터 하니까 선생님 좀 버거워서 이걸 반복, 1월 달부터 반복 심화한다. 선생님 그리고 봐봐 이제 통합형. 이 통합형 국어족보에는 이제 하나의 문제에 특수교육학, 기본, 초과정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봐봐 선생님들 학습장애의 의문인식 있고, 그 다음에 학습장애의 어휘 지식 수준, 국어의 초과정 국어, 질문하며 읽기, 또 읽기 유창성이라고 있어 없어? 그러면 2025학년도 A4번 문제, 이 문제를 풀려면 학습장애와 국어가 같이 병행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봐. 2025학년도 4번 문제다. 학습장애 플러스 국어죠. 올해도 뭐야? 학습장애 플러스 뭐였어? 국어였잖아,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 정리를 해서 공부해야 돼요. 자, 그리고 보실래요, 선생님들? 자,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섬은, 여기 봐봐. 디귿에 대한 사실적 질문이라고 있어, 없어? 있죠? 자, 독도는 우리나라 동쪽 끝에 위치한 섬입니다. 사실적 질문 만들라고 있잖아요, 선생님들. 동쪽 끝에 위치한 섬은 뭡니까? 오늘 문제, 오늘은 누구의 생일입니까? 수지였나? 학생 이름 나 있었죠? 올해 문제가 똑같단 말이야, 선생님들. 자, 이런 식으로 특수교육학과 서로 초과정 기본을 연관지어 통합형 문제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사실 이 교재는 올해 처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족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통합형에 관련된 문제와 그 다음에 무엇? 초등 기본 공통교육과정 있죠? 관련 문제를 다 이렇게 수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보십시오. 초등교육과정에 보면 과정 중심 쓰기, 초과정의 계획, 내용, 생성, 조직, 표현의 고쳐 쓰기라 되어 있거든. 근데 학습장의 쓰기 과정은요, 계획하기, 초안 작성하기, 내용 수정하기, 기계적인 측면 교정, 발표. 똑같은 과정 중심인데 단계가 다르지. 이걸 저와 같이 정리하자 그 말이에요, 선생님들. 자, 이런 걸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들, 좀 전에 수직이 끝났으면 수평적 단고나 공통용어 뽀개기. 그래가지고 제가 제 나름대로 제목을 쭉 잡아가지고 공통용어 1, 2, 3, 4 쭉 줘요. 그리고 이제 페이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우리가 수직적으로 단권하자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말씀, 디지털 소양 나와 있죠. 그럼 1번이 디지털 소양이야. 총론, 국어, 뭐 쭉 여러 교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걸 쭉 교과별로 선생님들 공부해 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기술, 국어, 실과, 또 인공지능, 실과, 있지? 그리고 봐. 실과에 보면 또 이거 봐봐. 정밀, 농업이란 말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제가 학습장의 책을 보니까 또 정밀 교수란 말 있잖아요. 이게 정밀, 이런 용어가 혼란스럽잖아. 그래서 이런 걸 같이 묶어서 모아서 공부하자. 이 부분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는 어려워요. 1월 달부터 제가 꾸준히 공부한 선생님에게 나중에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하자 그 말이야, 선생님들. 그 뒤도 선생님들 다 같은 맥락에 봐봐. 올해 뭐 나왔어? 유창성 시험 나왔죠. 유창성, 국어의 읽기 유창성, 또 봐봐 선생님들 쓰기 유창성, 수학의 연산에 대한 유창성, 그 다음에 선생님들 의사소통에 보면 유창성 장애가 선생님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모아놨습니다. 이게 이제 수평적인 무엇, 단고나 교재 선생님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2027 대비 임용고사는 마찬가지야. 기출과 신설된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되 너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단고나 작업을 차곡차곡 하는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단고나는 수직적 단고나를 먼저 하고 수평적 단고나입니다. 수직적 단고나를 위해서는 1월부터 쭉 우리가 족보 뽀개기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고 수평적 단고나는 공룡 뽀개기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부터는 본 수업 외에 대수련 방학 때 1, 2월 달 선생님 보면 직인강 전체 단톡을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 줌으로 같이 공부하고 단톡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올해는 단톡을 사실은 직강생 중심으로 단톡을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인강 선생님들이 같이 했으면 하더라는 이제 그 말씀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생님들 같이 소통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수업할 때가 단톡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라는 선생님 구체적으로 선생님들 말씀드릴게요. 제가 단톡의 소중함을 또 어떻게 느꼈냐면 사실 올해 선생님들 미술과에 삼묵법이라고 단묵, 중묵, 농묵 있잖아요. 요걸 이제 쓰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올해 미술 문제인데 올해 미술 문제 보면 선생님 여기 보면 뭐 디귿 농담과 관련지어 선생님들 용어 3가지를 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삼묵법이거든. 삼묵. 자, 근데 선생님 여기 부분을 제가 분명히 이게 초등 특수 수업입니다. 삼묵이라고 선생님 되어 있잖아요. 삼묵. 그리고 기출 문제도 선생님 같이 했었거든요. 자, 근데 제가 이걸 수업하고 자료 수정해야 될 자료를 좀 이제 틀린 게 아니라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었어요. 추가해야 될 내용 이런 식으로 선생님 단톡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미술과 강론 내용 뭐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보니까 시험에 출제가 되고 또 이런 또 내용을 또 추가해서 제시하면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톡도 중요해서 직인강 단톡을 같이 하면서 줌과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자, 2027 초특 임용 대비 전략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